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빠삭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려고 해요. 요즘 너무 자주 얘기하죠. 예. 근데 이렇게 자주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뭐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예.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좀 안 좋은 이 조짐이 보임에도 예. 눈치 하나 못 챈 사람 있습니다. 제 방송에도 있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명이라도 좀 메타인지 하고 알아들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미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알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해도 다수가 하면 네. 다수가 하면 합법이자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문화예요. 네. 당연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비정상이 난립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정상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인지하지 못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네. 나 말고도 다 하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주변에 다 한다니까?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좀 하면 안 되는 것들, 저지르면 안 되는 것들, 아니면 뭔가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수가 하면, 네. 다 같이 하면, 네. 뭔가 대세가 되고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 아마 거품이 빠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정상적인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수면 위로 드러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비정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B2죠, B2. 네, 주식 코인을 빚내서 투자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네. 모든 주식 코인 한 사람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투자 문화가 굉장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를 자기 수익 내 얼마만 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이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홀린 사람 같아요. 좀 이거 한번 투자해서 대박이든 노린 다음에 차익 얻어가지고 나 일 안 할 거다, 일 그만둘 거다, 아니면 전업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 인생 모든 것을 건다. 무슨 전 국민이 워렌 버핏이야 된 거 마냥 완전 무슨 현실 부루마블이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음.
안 그래요? 아니, 일반 사람이 솔직히 말하자면 투자를 몰라도 돼요. 그냥 보편적인 루틴대로 살면 돼.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전 국민이 투자에 미쳐가지고, 솔직히 말이 투자지, 우리나라는 투기 아닙니까, 투기. 빚내서 투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투자지, 생각해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오히려 투자 안 한 사람 바보로 얘기잖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 그냥 뭐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남은 금에 이제 은행에 예금 적금하면, 아이고, 아이, 한심한 사람아.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못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예적금 하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혹시나 돈 때문에 곤란하거나 문제될 일은 만들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트윙크스탄이. 네, 투기공화국. 정치인, 연예인이 부동산 투기하면 자기도 해버리죠. 맞죠? 내로남불.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내로남불 문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 뭐 나쁘다 하면서 정작 자기도 하고 있어. 안 그래요? 웃긴 게 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B2 하신 분들 또 잘못되잖아. 그러면 자기 탓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탓한다? 우리나라 매번 그랬어. 역사적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면 순전히 자기 원인이야. 안 그래요? 국가적인 원인도 있긴 하지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부동산 연끌한 것도 자기가 한 겁니다. 누가 하라고 시켰다 하더라도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손 내민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 거래 안 되고 금리 올라가면 이거 대한민국 탓이다. 대한민국 관료 탓이다. 내 탓은 없다. 항상 이런 식이야. 어떻게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탓은 없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뭔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어?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어. 어떤 인생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제 인생도 뭐가 살다가 잘못되면 나한테 있어요. 외부적인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건 나한테 있어. 네. 지금 뭐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빚더미 오는 사람 본질적으로 따지면 나한테 있습니다. 네. 내가 안 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네. 남들이 하면 이유 불문, 영문도 모르고 다 따라한다는 거. 네. 뭐 비트도 그렇고 영끌도 그렇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나 한번 묻고 싶어. 그 하신 분들한테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건지.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외로 남들의 추천과 끌림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팔랑이라 생각해요. 팔랑기.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 돈 따딱하면 뭐 집값 올라딱하면 그냥 저 사람 올랐으니까 뭐 저 사람 인생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배가 아파해. 나도 저렇게 오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수익 얻고 싶어.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죠? 오죽하면 그런 속담 있겠습니까? 4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자체가 한국인들이 비정상이라는 증거야. 배가 왜 아파요? 누가 내 주변 사람이 뭔가 오르면 갑자기 설사가 나옵니까? 장 트러블이 발생해?
그걸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면. 왜냐하면 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무슨 자기가 전문 투자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투자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 못해요. 투자라는 게 잔인한 게 내가 이득을 얻으려면 누구를 잡아뜨려야 됩니다. 네. 지금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뜨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코인이나 주식으로 좀 돈 좀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수많은 개미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을 네, 마이너스로 만든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이제 지금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쭉쭉 떨어지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또 현찰을 가지고 냉큼 사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작 빚내서 투자해서 이제 뭔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한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중국에 가서는. 물론 이건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잘 모르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뭐 투자에 관심도 많았고 투자에 막 그렇게 열의가 높았고 투자에 대해 모든 인생 갖다 바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가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의 급여 어떤 환경상 내가 여기서 뭔가 이제 투자 같은 어떤 무리수를 걸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서민이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서민은 자빠지면 뒤가 없어요, 여러분. 예, 서민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서민은 잘 돼도 정말 잘 돼도 서민에서 몇 단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중산층 정도 상류층으로 거의 못 올라가고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그 서민들이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삐끗거리면 뒤가 없어요. 뒤가. 명심하셔야 돼. 서민들이 뭐 기본이 뭡니까?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자본을 베이스로 까는 나라는. 그래서 더 무리수를 걸면 안 되고 더 모험수를 걸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모험수를 거는 사람이 많냐 말이야, 대한민국에. 안 그래요? 너도 나도 모험수를 걸고 투자하고 연끌하고 비토하니까 이게 뭔가 대세가 된 것처럼 안 하면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이라는 걸.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갔을 시에 연끌 비투란 말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입니까? 뒤가 없잖아요, 뒤가.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뒤가 없이 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네. 항상 뒤가 있어야 돼. 안전벨트 정도 있어야 돼요. 안전벨트 없이 고속으로 운전해서 혹시나 박으면 어떡하려고. 자기들이 무슨 20년 무사고도 아니고 카레에서도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고개주행을 했다고 너도 나도 이렇게 무리수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참에 우리나라의 거품이 좀 빠지면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간 좀 우리나라만의 좀 비정상적인 좀 이 고집병 같은 문화가 이참에 좀 완전히 없애긴 힘들겠지만 상당 부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무리수 건다거나 아니면 뭔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를 너도 나도 따라오고 이의 없이 따라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